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용을 해보고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 오늘은 나레가 이마스까라고 해서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표현들 관련 표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생물일 경우에는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이제 움직입니다. 드디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물체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이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얘를 가지고 또 누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베아노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읽어야 할 글자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no 아닐까요? 혹은 나가 아닐까요? 니 아닐까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가입니다. 나레가. 왜냐하면 얘는 이 한 끗 차이로 나레카냐, 나레가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얘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첫 번째 이 표현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노나카라는 표현부터 볼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위라고 할 때는 우에, 위치는 스타, 그리고 무언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나카라는 표현을 썼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는 앞에 헤야를 받아서 헤야 노 나카라고 하면 방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니가 붙어서 헤야 노 나카니라고 하면 방 안에 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가 여기서 쓰여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읽어야 하는 조사가 딱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가인데요. 나레가라고 하면 확신은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있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누구가 여기서는 누구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누가에 해당됩니다. 나레가 누구이고요. 가가 우리말의 조사이기 때문에 누구가, 즉 누가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이마스까라고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이마스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든지 동물, 우리가 무생물이냐 생물이냐에 따라서 있다라는 존재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동사가 달라지는데 사람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마스라고 하면 있습니다가 되고, 자, 무생물, 식물, 사물, 움직이지 못한 애들은 그렇죠.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방 안에 움직이는 뭔가의 물체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나레가 이마스까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이마스인데요. 원래는 이 마스 부분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에는 마스까였죠. 그래서 이마스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 자리에다가 마스까가 들어와서 이마스까라고 하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치치또 오토토가 이마스라고 했네요.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가 이마스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치치, 오토토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명칭 짚고 넘어갈게요. 자,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가족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이때 필요하죠, 이 단어들이. 먼저 치치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치치. 다 치츠테토에 나오는 치이기 때문에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훅 치고 이렇게 복싱해서 이렇게 치고 칙칙, 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소리가 나도록 치치라고 하면 일본어로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치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높여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오토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어의 명사 표현은 그렇죠. 더 존경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죠. 미즈 같은 경우에는 물인데요. 일본어로 물이라고 할 때에는 물론 미즈라고 해도 되지만 앞에 오를 붙여서 오미즈,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하시면은 저도 당황스럽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치치라는 표현을 조금 더 높이고자 앞에 오를 붙였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들 호칭 이야기할 때,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상 붙이죠. 저를 부를 때 남이 조선생님이라고 할 때 물론 초센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초상이라고 해서 상자를 붙입니다. 우리말에 씨 정도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는 아버지 씨?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직역을 하면 여기서는 오토상이라고 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를 말할 때 이렇게 높여서 말할 때 어떠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그쵸? 어떠상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남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치치, 어떠상 두 가지 표현 중에 치치는 못 씁니다. 치치와 라고 했을 때는 내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버지는 이라고 할 때는 어떠상, 아나타는 어떠상와 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나타노 치치와라고 하면 당신의 아버님은 이라고 해서 별로 이상할 게 없고 어색할 게 없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어떠상이라는 호칭을 써야 된다. 즉 여기서 우리가 추릴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헷갈리니까 일단 우리 아빠든 그쵸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일단 남의 아빠든 우리 아빠든 어떠상 공통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외우고 우리 아빠만 치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남동생이 나와 있어요. 오또또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얘 발음이 좀 쉽지가 않아요. 오또또인데요. 이 토, 오 모음이죠. 우는 우모음이고 또 오모음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모음과 우모음이 연달아서 발음이 될 때는 앞에 거 장음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어또또라고 토를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모또 여동생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모또. 자, 남의 동생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오는 붙이지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보다 아랫사람들이니까. 그쵸? 오 빼버리고 그래도 남이니까 씨는 붙여주자라고 해서 남동생 어떠어떠상 이모어떠상. 또 여동생 있어? 라고 할 때, 그죠? 이모토상 이마스까? 라고 하면 여동생 있습니까? 소개 좀 시켜줄래? 남동생 있습니까? 어떠어떠상 이마스까? 라는 식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남의 집 가족을 부를 때는 상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죠? 가 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하와 이마생 나왔네요. 하하, 어머니입니다. 이번에는 치치가 아버지였죠. 하하. 자, 근데 하하도 높일 수가 있어요. 오까상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오또상과 마찬가지로 얘도 카, 아모음, 그 다음 아단의 아모음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에 카를 길게 오까상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아까 오또상도 마찬가지죠. 오또상, 우 발음하지 않고요. 토를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남의 어머님 가볼까요? 오 붙이고 그쵸? 상 붙여서 이번에는 오까상이라고 하면 하하의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와 이마생이라고 했는데요.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마스의 반대말은 그렇죠. 이마생이라고 하시고요. 는 여기서 은는에 대해 해당되는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요. 그냥 하하와 이마생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족 명칭 나온 김에 정리해 볼까요? 네 가족부터 가볼게요. 아버지, 치치. 그 다음 어머니는 하하입니다. 형, 오빠. 우리는 남성이 형 이렇게 하고 여성분들은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은 형이나 오빠나 하나밖에 없어요. 애교 없죠.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 다음 언니, 누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 부르거나 여자분들이 부르거나 둘 다 똑같고요. 아내라고 하시고 내 누나가 내 언니가 이렇게 할 때는 와타시노 아내와 와타시노 그쵸? 아니와 그러면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혹은 우찌라는 표현도 써요. 우찌. 이게 원래는 집인데요. 그쵸? 우리 집이니까 집의 누나니까 내 누나라는 뜻인 거죠. 우찌노. 우리말에 저희 정도 해당되겠네요. 우찌노 아내와 우찌노 아니와 라는 식으로 또 표현이 된다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또 남동생, 이모또 여동생입니다. 언니, 누나와 형, 오빠가 구별 없이 쓰이니까요. 아니와 아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와타시노, 네라는 1인칭을 넣어도 되고 혹은 우치노라고 해서 우리 집에 해당되는 명사를 넣어서 우치노 아니, 우치노 아내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함께 외워두세요. 자, 남의 가족 가볼까요? 아버님부터 가볼게요. 어떠상. 그 다음 어머니는 오까상. 형, 오빠 가볼게요. 오니상. 그 다음 언니, 누나 오네상.
자, 니, 이도 마찬가지 이모음 연달아, 네에도 에모음 연달아기 때문에 제가 길게 장음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또오또상, 남동생도 마찬가지죠. 길게 오또오또상, 오또오또상. 그 다음 이모도상이라고 하면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이마생, 말씀드렸죠? 이마스의 부정표현이고요. 단, 얘는 이마스, 이마생은 사람과 동물, 움직이는 애들한테만 쓴다는 것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이만이 다레까 이마스까 라고 했습니다. 이만이 다레까 이마스까. 여기서도 제가 주의해야 할 글자 하나 있다면 이미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카인데요. 이번에는 한 끗 차이로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마가 나온 김에 우리가 집과 관련된 용어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거실이라고 하죠. 물론 주택이란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 일본은 주택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마라고 했을 때 정확히 우리 아파트의 거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라고만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또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 또 테레비도 위치가 우리는 거실에다가 다 놓고 쓰는데 어떨 때는 뭐 손님 접대하는 이마, 거실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TV 보는 방 따로 놓는 집도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약간 뉘앙스는 다른 것 같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마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방은 그렇죠. 해야. 이거는 몇 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부엌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이도코로라고 합니다. 나이도코로. 근데 이걸 영어로 요즘에는 키칭이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키칭, 키 소금에다가 칭인데요. 치킨이랑 헷갈려져가지고 자꾸 치킨와 이래요. 그거는 닭, 치킨이죠. 드시는 닭이에요. 여기서는 나이도코로 키칭이고요. 화장실은 토이레라고 합니다. 토이레. 그 다음 현관은 겐강. 겐강. 자, 발음 잘 하시고요. 자,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토이레 말고도 오테아라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오자를 붙여서 명사 존경 표현 만들어서 데아라이 뭐냐면 손을 씻는 곳. 손이고요. 아라이는 씻는, 씻다라는 명사 표현인데 손 씻는 곳이라는 뜻으로 오테아라이라고도 한다라는 것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레가인데요. 여기는 누군가라고 할 때 아까는 나레가라고 하면 확신하는 거죠. 거기 누가 있는데 누구야라고 할 때는 나레가인데 얘는 누군가 불확실한 뭔가를 추정을 할 때는 나레가 이마스까라고 하면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 왜 밤길 걸을 때 무서워가지고 뒤 돌아보면서 누가 있어요? 라고 물으신 적 없으세요? 이럴 때는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하면 누군가 있어요? 라는 거고 있으면 하이라고 대답하시고 없으면 아니요, 이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을 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라고 확실히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나레모 이마생이라고 했네요. 아니요. 나레모. 자, 나레는 누구인데 여기다가 도가 붙어서 누구도, 그렇죠? 아무도라는 뜻이 됩니다. 나레모.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뭐 있다가 아니겠죠. 뒤에 없습니다가 보통 따라 붙기 때문에 뒤에 부정 표현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무시스니 나레모라고 했을 때는 지무시스, 그렇죠? 사무실이에요. 오피스라고도 하는데 지무시스니 나레모 이마생이라고 하면 부정 표현 붙어서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존재동사죠. 이마스를 가지고도 만들어봤고 호칭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헤야노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자,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장소, 자, 이마니 나레가 이마스까? 가볼까요? 이마, 거실이죠. 거실에 누가 있습니까? 이마니 나레가 이마스까? 자, 부엌 나이도코로 넣어서 나이도코로니 나레가 이마스까? 자, 이에노나카 가볼게요. 집 아니죠? 이에노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학교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니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부터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치도 오도오도가 이마스 갈게요. 자, 그러면 학생 선생님을 한번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있다. 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게요. 학생도 센세이가 이마스. 학생도 센세이가 이마스.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이 있습니다가 되고요. 다나카 씨와 네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다나카 산도
와타시가 이마스. 내가 있습니다. 가 되고요. 치치 하하가 할까요? 치치도 하하가 이마스.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모또 오토오토. 여동생과 남동생 넣으면 이모토또 오토오토가 이마스. 너 가족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모토또 오토오토가 이마스라고 하면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동생 둘이요 라고 하면 오토오토가 후다리 이마스. 이건 또 사람 세는 그러한 명칭인데요. 이것도 나오면 제가 언급해드리지만 두 사람이라고 할 때는 후다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히토리. 그래서 후다리 이마스라고 하면 오토오토가 후다리 이마스.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도 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못 외우시더라도 일단 이모토또 오토오토가 이마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마생 가볼게요. 여기다 하하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학생은 없습니다. 학생과 이마생. 19살 이하는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런데 갔을 때 여기 학생은 없죠? 라고 단속이 나왔다. 만약에 한다면 학생과 이마생. 학생은 없습니다.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다나카 씨는 없습니다. 다나카-상과 이마생. 아버지는 없습니다. 치치와 이마생. 그 다음 남동생은 없습니다. 오토오토와 이마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습니까? 이만이 나레카 이마스까? 이에 나레모 이마생. 누구도 없습니다. 나레카와 나레모 주의하면서 한번 볼게요. 방 안에 누군가 있습니까? 부屋の中に 나레카 이마스까? 이에 나레모 이마생. 나이도코로니 나레카 이마스까? 부엌에 누군가 있습니까? 이에 나레모 이마생. 그 다음 은행에 누군가 있습니까?銀行に 나레카 이마스까? 그 다음 회의실 안 가볼까요? 회의실 가이기스라고 하는데요. 가이기스의 中に 나레카 이마스까? 라고 하면 이에 나레모 이마생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족 호칭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만나보셨는데요. 조금 어떠셨나요? 분위기 전환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본문 통해서 만나뵐게요.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재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죠. 사람이라던가 동물들, 움직이는 것들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마스라는 표현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 표현들 본문에 오늘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족 명칭도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복습하셨나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미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屋の中に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나레가, 이거 잘 읽으셨나요? 나레가 이마스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노 나카니 무엇 안에 라고 해서 그쵸? 이 니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우가 치치또 오토오토가 이마스. 치치또 오토오토가 이마스라고 했네요. 치치는 내 아버지를 가리킬 때 치치, 그리고 오토오토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얘네들 발음. 치치또 오토오토, 토우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오모음과 우모음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길게 장음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이 토라는 조금 조사 보고 갈게요. 이거 아마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을 텐데 그쵸? A 또 B라고 했을 때는 A와 B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A, B 그리고 C 느낌으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A와 B라고 할 때는 A야 B라고 한다. 이것도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요 오토오토, 치치또 오토오토라고 하는 표현에서 조금 주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나레가 이마스까? 누가 확신에 찼을 때 이렇게 조사 가를 쓴다고 했죠? 대답할 때는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기 때문에 치치또 오토오토가 이마스. 그리고 이루, 있다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정중체는 이마스였죠? 이렇게 해서 이마스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마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미스가 오카산 뭐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오카상. 그쵸. 어머니라는 호칭은 내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치치와 하하죠. 치치, 하하. 근데 이거를 조금 남의 어머님, 그죠? 높여서 말해야 되고, 남의 집 가정 부를 때 호칭이 조금 달라졌었죠? 앞에 오를 붙이고, 뒤에 시에 해당되는 걸 붙여서, 오까상이라고 하면 남의 집 어머님이 됩니다. 스미스 입장에서는, 그쵸? 남의 댁의 어머님을 불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까상모라고 했고요. 자, 이마스카는 괜찮은데, 이 모는, 그쵸? 아버지와 남동생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어머니 도에 해당되는 조사가 바로 모입니다. 시우가 이의 하하와 이마생. 조금 전에 있을 때는 가 이마스로 대답을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할 때에는 아니요에 해당되는 이해를 이야기하고 하하와 이마생이라고 하면 어머니는 그쵸. 이마스의 반대말 없습니다. 지금 안 계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마스가 하이 이마스 이의 이마생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와 나이도코로니 이마스라고 했네요. 어머님은 지금 부엌 쪽에 계셨네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부엌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하하와 나이도코로니 이마스. 자, 나이도코로 일본어로 그쵸? 이렇게 부엌을 가리키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키친이 이마스라고 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까지 붙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미스가 이만이 나레카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스미스가 지금 놀러 갔는데 뭔가 집 탐방을 하고 있나 봐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버지가 계시냐? 여기 남동생이 있냐?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누구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자, 스미스가 이만이 나레카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이만은 어딘지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집의 거실인데요. 나레카라고 했네요.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혹시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바로 조사가 나레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레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이마스카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유리에가 이에라고 했고 나레모 이마생이라고 했네요. 누구도 없습니다. 즉 아무도 없어요라는 표현 이 나레에다가 모를 붙여서 누구도 즉 아무도가 되고요. 이마스의 반대말이 아니라 부정말은 이마생이라고 하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본문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어려운 문법은 없었지만 일단 나레가 라고 질문했을 때와 나레카 이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가족 호칭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하세요 라는 문제 풀어볼까요? 보기는 해야노 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가로 안은 치치입니다.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치가 이마스 가가 쓰여야 되고요. 이마스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문제겠죠. 자, 그럼 해야노 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이번에는 오토토 남동생 가볼까요? 오토토 해야노 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대답은 오토토가 이마스. 혹은 앞에 이 해야노 나카니 붙이셔도 되죠. 해야노 나카니 오토토가 이마스라고 하면 남동생이 있습니다가 됩니다. 가이기스노 나카니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회의실 아니었죠. 가이기시츠. 그 다음 노 나카니 노의 안에죠. 나레가 이마스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나카 씨가 있네요. 다나카상가 그렇습니다. 이마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이 가이기시노 나카니를 붙이셔서 가이기시노 나카니 다나카상가 이마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더 훌륭한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다음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하세요. 보기는요, 해야노 나카니 오카산모 이마스까? 라고 했네요. 오카산, 남의 집에 어머니를 부를 때 오카상이라는 호칭을 썼었죠. 방 안에 어머님도 계십니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이와 이에로 대답을 해보면요. 하이는 네, 해야노 나카니 하하모 이마스, 오카산모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누군가 또 있는 거죠. 아버지, 아까 남동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계십니까? 라고 하면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똑같이 물어봤고요. 만약에 아니요 할 경우에는 이에 해야노 나카니 하하와 이마생. 이마스의 그저 부정 표현은 이마생이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나이도코로니 오토산 모 이마스까? 가볼까요? 부엌에 아버님도 있습니까? 자, 가볼게요. 2에 나이도코로니 치치와 이마센. 자, 우리가 남의 때 그쵸? 아버지는 오토상이라고 묻는데 네 아버지 계시니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2에 나이도코로니 치치와 이마센이라고 하는데 물론 나의 아빠를 높여서 높임말 오토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는 있어요. 나이도코로니 오토상와 이마센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회사는 이 우치라고 했어요. 안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을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높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자신의 회사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남의 회사에 방문했을 때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장님 짱, 저희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희 사장님입니다. 이렇게들 소개를 하시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본인의 사장님을 외부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소개를 할 때는 저희 사장은 이렇게 해요. 우치노 샤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장님이니까 님에 해당되는 왠지 일본말의 사마. 그쵸? 이 사마를 붙여서 샤초 사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우치, 이 안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범주를 두고 가둬놓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할 때는 다 내 가족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내 가족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상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선생님 우리 집 아빠 높여서 아버지 오토상 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일단은 그렇게 남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굳이 높이지 않아도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치치와 이마생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야노 나카니 오토산 모 이마스까? 라고 물었네요. 방 안에 남동생도 있습니까? 남의 집 남동생이니까 오토토산 모 이마스까? 헤야노 나카니 오토토산 모 이마스까? 대답은 하이. 헤야노 나카니 오토토 모 이마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방 안에 남동생도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인데요. 일본어로 바꿔보는 문제인데 헤야노 나카니죠. 나레가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누가 있습니까죠? 누군가가 있습니까냐? 누가 있습니까? 요 차이거든요. 여기서는 누가니까 확신에 차고 있는 거죠. 나레가 이마스까? 라고 바꾸면 되겠고요. 방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헤야노 나카니 그쵸? 아무도 나레모 이마생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주의하셔야 할 거 다시 한번 이마스, 그 다음 이마생, 그리고 나레가, 그 다음 나레모 라는 표현들 함께 익혀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왁자치걸 일본 이야기는요. 일본의 호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에 가신 분들 그 나라의 호텔 예약하시고 또 많이들 부대시설 이용을 하시죠. 근데 일본 호텔도 우리나라와 거의 체제가 비슷하다? 똑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조금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는요. 일단 우리가 해외에서 예약을 해서 이제 짧은 어떻게 보면 일본어로 현지인이 봤을 때 저희는 짧은 일본어죠. 이렇게 예약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방 하나면 왠지 가족이 우르르 다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은 땅바닥에서 자도 되고 소파에서 내가 잘게 그러니까 방 하나면 되겠지 라고 방 하나를 예약하고 가셨다가는 그렇습니다. 큰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요. 객실당 가격이 아니라 투숙객당 명수를 세서 숙박료가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방이 없어요.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예약할 때 금액이 조금 왜 이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은 방인데 얘가 좀 더 싸 라고 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러고 비지떡이죠. 근데 싼 게 좋다라고 해서 그것부터 예약을 잡고 가셨는데 아침에 그쵸 조식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일본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아침이 가로 안에 포함인 건지 조식인데요. 조식이 포함인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잘 확인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은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혹은 호텔을 들어갈 때 룸을 선택할 때 이제
키츠엔 데스까 혹은 기엔 데스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키츠엔, 기엔. 이건 뭐냐면 우리도 금연방 줄까요? 아니면 뭐 흡연실 줄까요? 이렇게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렇게 금연실만 조금 모여있는데 가고 싶죠. 왜냐하면 옆에 방에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타고 오면 그게 또 싫다라고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키스행, 기행을 물어봅니다. 근데 어느 게 금연이고 흡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발음이 비슷해요. 흡연은 키스행입니다. 그리고 금연은 기행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 응이냐 츠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예요. 키스엔 세키, 흡연석, 금연석이라고 할 때 키스엔 세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금연석이고요. 기엔 세키라고 하면 그쵸? 반대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앉을 수 있는 흡연석이 되기 때문에 기엔 세키, 키스엔 세키 요거를 명확하게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방 드릴까요? 키스엔 데스까, 기엔 데스까 라고 하면 키스엔 흡연, 그리고 기엔이라고 하면 금연. 요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원하시는 방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왁자치걸 일본 이야기, 호텔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